다음에 런을 하면 여기 멈출 거예요. 자, 런 하면 여기 멈추죠. 예, 런 멈췄어요. 런 멈추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런을 하면 계속 멈출 겁니다. 런, 자, 이렇게 되죠. 자, 계산해서 런 들어갔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런 하면 움직이죠. 계속 빨리 눌러봐요. 딴. 원래 그렇게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알겠죠? 이렇게 딴. 자, 여기서 요거 오른쪽 것, 이거 이렇게 눌러서 자, 커넥티드 라인이 아니라 자, 여기 커넥티드 라인 위드 마우스 조금 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플레이 버튼 run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요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 여기서 보면 자, 여기 보면 여기 있는 요거 여기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 보면 브레이크포인트 프로퍼티라고 나와있어요. 브레이크포인트 프로퍼티. 자, 브레이크포인트 프로퍼티를 열어보면 액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remain halted.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서 멈춰야 돼요. 멈춰. 디폴트가 remain halted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 가면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거야. 자,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 이렇게 놓고 멈추는 게 아니라 자, refresh all windows 선택했어요. refresh all windows. 그러면 멈추라는 말 안 했으니까 여기를 갈 때마다 여기서는 이 지점에서 모든 걸 리프레시 합니다. 자, apply and close 하고 그 다음에 run 해볼까요? run 하면 쭉 가죠. 예. 너무 빨리 가나요? 예. 이렇게. 자, 뒤에 풀집 하나 봅시다. 그렇죠. 이렇게 돌아가죠. 자,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자 멈추고 너무 빨리 간다. 그러면 자, 이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랩 1의 메인이라서 랩 1의 메인이 요 카피예요. 요 카피. 끄고 자, 여기에다가 집어넣고 그리고 카피 여기다가 이렇게 너무 빨리 지나가면 여기 잠시 멈추고 얼마? 한 300ms니까 300에다가 0.3개 300ms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자, 다시 빌드 오케이. 그 다음에 위치가 바뀌었네. 자, 이거 여기 더블 클릭하면 다시 사라져요. 더블 클릭하면 다시 사라지고 나오고 자, 다시 이건 여기다가 요 위치에다가 더블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다시 눌러서 브레이크포인트 프로퍼티즈를 자, 이것을 뭐로 자, refresh all windows로 바꾸고 apply and close 누르고 자,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처럼 빠르게 지나가지 않고 조금씩 느리게 자, 이런 상태에서 run 하면 딴 이렇게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예. 자, 여기까지 갔고요. 자, 오케이, 멈추고. 자, 멈추고 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안 올려져. 혹시 GL 파일 안 올라가 있죠? 여기 씁시다. 자, 여기서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new 가가지고 new에서 파일 하고, 그 다음에 이름은 mygl, mygl.gl, my_gl.gl 했으니까 finish. 자, 메뉴 아이템하고 자, 컨트롤 나갑시다.
슬라이더하고 볼륨. 볼륨하고 자 처음에 5천 그리고 최대 3만까지. 그 다음에 화살표기는 10씩 바꾸고 페이셔피는 100씩 바꾸고 그다음에 언더가 볼륨 올라가고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골 이코르 언더가 볼륨. 그 다음에 슬라이더하고 여기는 프리퀀시 하고 100, 500, 10, 50 하고 언더가 1 하고 프리퀀시는 언더가 프리퀀시 예, 이렇게. 자, 여기 시작값, 끝값. 그러니까는 볼륨은 500에서 3000까지 변화할 수 있게 한다. 프리퀀시는 100에서 500까지 변화하게 한다. 화살표 키, 업다운 키에는 10씩 증가하고 감소한다. 페이지의 업다운에는 100하고 얘는 50씩.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뭐 주로 마우스 쓰기 때문에 이건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볼륨.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자 세이브 하시고요. 자 여기 보면 우리 메인에서 변수가 있어요. 여기 변수 여기 변수가 있죠. 프리퀀시 이렇게. 자 이건 뭐냐면 내가 이제 이 GL 파일을 이용해서 UI를 슬라이드 UI를 띄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슬라이더 UI를 바꿀 때마다 또 바꾼 값은 볼륨이 되고 그 값이 내가 프로그램의 볼륨 전역 변수에다가 넣어주게 돼. 실시간으로 바꾸게 됩니다. 아시겠죠? 야,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이제 GL 파일을 만들었죠? 그러면 자 여기에 여기 보면 툴스에 GL 파일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자, 선택을 하세요. 자, 그러면 기본 GL 파일이 여기 있죠. 우리가 뭐죠? 에뮬레이터가 연결되어질 때 자동으로 이 GL 파일이 동작한다고 했어요. 자, 그것 위에 내가 추가적으로 하고 싶다면 여기서 오른쪽 버튼 로드 GL 방금 했던 것 중에서 랩 3A에 mygl.gl 쓰셨습니까? 자, 이거 선택 여기. 자, 그러면 이제 교수님, 예? 툴스에 GL 파일이 안 뜹니다. 예? 툴스 안에 GL 파일이 안 뜹니다. 지금 연결돼 있어야 된다. 연결돼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연결돼 있습니까? 예? 디버그 모드여야 된다고 했죠. 디버그. 벌레 눌러서 연결돼 있어야 된다고요. 안 연결돼 있으면 안 보여요. 연결됐습니까? 예, 연결을 해놔야 돼요. 예, 연결하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가보면 스크립트라는 데 가봐요. 자, 우리가 만든 컨트롤이라는 메뉴가 하나 들어갔죠.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볼륨하고 프리퀀시라고 하는 게 생겼죠. 예, 각각 눌러보세요. 자, 이렇게 뜹니다. 또 하나 더 띄워요. 이번에는 스크립트에서 프리퀀시를 띄워요. 자, 이렇게 띄웠죠. 자,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다시 이제 멈춰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냥 이 상태에서 자, 컨트롤 올트 R 눌러도 되고요. 여기서 보면 런의 모드에 릴로드가 있습니다. 릴로드 프로그램. 예,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다시 로드해서 처음부터 실행시키고 싶다 그러면 릴로드라고 해요. 릴로드 선택하셨죠? 선택하면 여기 화살표가 여기 멈추고 있죠. 아이고야, 없어졌다. 없어졌죠? 없어진 거냐? 뷰거든요. 없어졌어. 다시 또 띄워야 돼요. 다시 띄우면 됩니다. 스크립트에서 볼륨 띄우시고, 스크립트에서 프리퀀시 띄우시고, 스크립트에서 볼륨 띄우시고, 자, 다 띄워놓으시고, 자, 이렇게 띄웠죠. 자, 이 상태에서, 자,
런 누르시면 런을 누르시면 런 누르면 저 어디지 슬라이드 런 누르면 가죠. 자, 이 상태에서 자 볼륨 앰플리튜드 이렇게 튀어 막 커지네요. 그렇죠? 커졌어. 저기 줄여 작아졌죠. 그렇죠? 프리퀀시 늘려볼까요? 프리퀀시 늘려. 프리퀀시 늘었어. 볼륨. 자, 앰플리튜드 줄이고, 예, 프리퀀시 줄이고, 이게 실시간으로 되죠. 이렇게 이해되니까. 자, 이렇게 GL 파일은 이런 기능이 있어요. UI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 지금 보면 결국에는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이 볼륨이라는 값, 이게 지금 앰플리튜드인데 이 값이 바뀌는데 이거 실시간으로 바꿀 방법이 없단 말이죠. 알겠죠? 그냥 내가 이 값을 500이면 5000이면 5000으로 세팅하고 컴파일해버리면 5000 크기가 되는 건데 내가 이걸 동작할 때 실시간으로 이 볼륨 값을 바꾸는 거죠. 이렇게 지금 3만. 그렇죠? 여기 옆에 있는 스케일을 보세요. Y축 값이요. 3만. 그 다음에 5,000으로 하면 그러면 5,000으로 줄어들죠. 이렇게 실시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꾼 상태에서 또 프리퀀시도 바꿀 수 있어요. 우리 프리퀀시 200으로 고정시켜 놨는데 이거 여기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 값을 바꿀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코드에서 GL 파일에서 이렇게 있잖아. 프리퀀시. 내가 바꾸는 이게 실제 이게 다운 값입니다. 이거 UI로부터 받는 값. 그 값이 프리퀀시라는 변수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바뀐다고요. 실시간으로. 자, 그래서 프리퀀시를 낮춰볼까요? 100으로. 자, 그럼 많이 나눠지죠? 500으로 늘려볼까요? 자, 재밌죠? 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지금 우리가 여기 그림을 그렸지만 나중에 여기 뭐 출력하거나 내가 할 때 이걸 통해서 실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드웨어에 이런 게 마치 볼륨 크게 하고 뭐 하는 하드웨어가 없더라도 가상의 하드웨어를 만들어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것처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이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거 안 뜨시는 분은 반드시 시스템을 바꿔가지고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알겠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뭐 충돌하는 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왜 안 될까? 예,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새로운 걸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 베어메탈로 지금 했는데요. 그렇죠? 완전한 베어메탈로 했는데 지금서부터는 우리가 TI에서 제공하는 리얼타임 OS를 쓸 거예요. 리얼타임 OS요. 그렇지만 우리가 리얼타임 OS 쓰기 전에 기본적인 인터럽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베어메탈 상에서 하는 원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리얼타임 OS를 써도 이해도가 훨씬 높아져요. 예. TI에서는 이 TI 알토스 원래 예전에는 DSP 바이오스라고도 했다가 시스 바이오스라고 이름을 바꿨다가 최근에는 이제 TI 알토스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는 많이 쓰지는 않아요. 하지만 알토스를 배우는 데는 아주 좋습니다. 리얼타임 OS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OS하고는 틀려요. 일반 OS와 리얼타임 OS와의 차이점은 일반 OS에서는 우선순위라는 개념이 거의 없어요. 우선순위. 여러분들이 동시에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멀티태스킹으로 돌아가죠. 예, 멀티태스킹으로 돌아가는데 거기서 어떤 것이 상황에 따라서 무조건 최고로 먼저 실행이 되어야 된다든가 하는 개념이 없고요. 기본적으로는 모든 떠있는 프로세서가 동일하게 대접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세서가 뭐 여러 개 있는 상황은 좀 다르긴 한데요. 예를 들어 프로세서가 하나 있는 상황에서
100개의 프로그램이 돌아간다. 어떻게 돌아갈까요? 프로세서는 하나인데 예, 그냥 CPU가 가지고 있는 시간에 100분의 1씩 할애하는 겁니다. 돌아가면서 얘 100분의 1 네가 CPU 써. 그 다음 얘가 100분의 1 시간 지나면 그 다음에 그 다음 프로세서에게 프로세서가 프로세스, 태스크 다른 프로그램, 떠있는 프로그램에게 100분의 1 시간을 주고 이렇게 시간을 100분의 1씩 예를 100개의 프로그램이 또 있다면 그냥 100분의 1씩 이렇게 시간을 돌려요. 동시에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물론 프로세서가 2개 있다고 그러면 50, 예를 들면 5 있다고 다 50개씩 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심플하게. 이게 일반 OS예요. 하지만 리얼타임 OS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리얼타임 OS도 그렇게 프로그램을 그렇게 만들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리얼타임 OS는 무조건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 즉 무엇이 돌다가도 무조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태스크가 무조건 그게 먼저 실행이 됩니다. 상황이 발생하면. 그래서 리얼타임 OS는 중요한 것이 모든 태스크가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다. 예를 들면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프로세서 하나인데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이 돌아갑니다. 예를 들면 안에 우리 자동차 같으면 일반 인베디드 시스템에서는 다 리얼타임 OS를 쓰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 안에서도 자동차와 관련된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자동차가 그 안에 굉장히 많은 디바이스들이 있고 또 예를 들면 편의와 관련되어지는 우리가 어떤 그 편의성과 관련되어지는 어떤 그 엔터테인먼트라든가 이런 그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라디오라든가 또는 수많은 동영상도 재생할 수 있고 등등 있고 그런 것들도 있고 또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이라든가 또는 어떤 무대 상황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많은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로 한 프로세스 안에서 동시에 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일반 OS처럼 그냥 시간을 돌아가면서 그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는 어떤 것이 돌아가다가 어떤 상황이 되면 무조건 우선순위를 위로 올려서 그것이 무조건 실행되도록. 예를 들면 자동차 앞에 뭐가 발생했다. 자동차 앞에 예를 들면 자동차 앞에 무엇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스레드, 테스트가 떠 있고 또 예를 들면 유저의 인터페이스, 유저의 어떤 그걸 받아서 요청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면 그 안에 히터를 조정한다든가 또는 뭘 조정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떠 있고 이렇게 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자동차에서 내가 자 지금 온도 좀 이렇게 올려줘 라고 했는데 그게 아주 즉각적으로 반응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시간 나면 그렇게 바꿔주면 되잖아. 하지만 앞에 이렇게 뭘 쳐다보고 있다가 갑자기 물이 나타났어. 그건 바로 즉각적으로 동작해줘야 되죠. 예, 이런 식으로 그 안에 떠있는 모든 태스크가 무조건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에 맞춰서 시행할 수 있게끔 해주는 커널이 바로 리얼타임 OS 커널이에요.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개념이 있습니다. 하드웨어 인터프트, 소프트웨어 인터프트, 백그라운드, 태스크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어요. 시스바이오스는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꼭 TI 알토스라고 하는 부분을 공부해 보세요. 자, 공부하기 좀 어렵다 그러면 그냥 챗GPT를 좀 요약해 달라고 해요. 아니면 매뉴얼도 있고 유저스 가이드도 있고 유저스 가이드 이렇게 두꺼운데 언제 읽어? 제가 기본 컨셉은 다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자, 여기 보시면 무조건 시스바이오스는 이렇게 4개의 스레드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하드웨어 인터프트. 이게 우리가 배웠던 인터프트예요. 타이머 인터프트, 버튼 인터프트, 이게 딱 하드웨어 인터프트입니다. 하드웨어 인터프트.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온 개념이 소프트웨어 인터프트라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인터프트. 그 다음에 태스크. 그 다음에 아이들.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어요. 아이들은 태스크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낮은 걸 아이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럼 태스크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거는 우리 일반 OS에서 소위 말하는 리눅스 같은 데몬이나 또는 우리 윈도우스 같은 서비스라는 거 있죠. 서비스. 항상 백그라운드에 떠가지고 뭔가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 그게 바로 이 태스크에 해당합니다.
여기서는요. 그 태스크에 가는. 따라서 보통 태스크는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한 번 올라와요. 알겠죠? 백그라운드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때 처리합니다. 알겠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태스크예요. 태스크. 그래서 백그라운드에 항상 떠 있다가 백그라운드에 떠 있다가 어떤 요청이 오면 그렇죠? 어떤 자기가 기회가 되면 그러면 실행되어지는 게 이제 태스크고 하드웨어 인터럽트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는 게 배웠던 건 똑같은 개념으로 동작하는 겁니다. 하드웨어 인터럽트. 그럼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란 뭐냐?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란 뭐냐면 하드웨어 인터럽트, 하드웨어 인터와 소프트웨어 인터럽트와 태스크와 아이들 차이점이 있어요. 얘네 둘은 기본적으로 보통 이게 한번 뜨면 이거 스레드라고 하는데 그 스레드가 뜨면 그 프로그램이 게시될 때 한번 떠서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그때 사라져요. 여기 항상 떠 있습니다. 떠 있다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위치가 오면 실행해요. 알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네 둘은 평상시에 안 떠 있어요. 요청이 오면 그 스레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터넷 서비스 루틴에 들어가는 개념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태스크나 아이들은 일단 프로그램이 시작하면 필요한 태스크 아이들을 먼저 다 띄웁니다. 알겠죠? 띄워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세요. 이게 우선순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드웨어 인터럽트가 우선순위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그 다음에 태스크, 아이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태스크다. 자, 내가 태스크를 띄웠는데 태스크는 언제 동작합니까? 여기 이렇게 요 위에 있는 자기보다 높은 것들이 없으면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자기한테 기회가 주어지면이라고 했잖아요. 이 태스크를 띄워놨어요. 띄워놓은 태스크들은 항상 동작할 수 있어요. 다만 자기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게 동작하지 있지 않으면. 만약에 하드웨어 인터럽트 발생한 게 없고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발생한 게 없으면 그 다음에 태스크로 가는 겁니다. 기회가. 예, 태스크. 그래서 태스크가 동작을 해요. 자, 태스크인데 태스크도 여러 개를 띄워놓을 수가 있습니다. 태스크가 여러 개 띄워놓을 수 있어요. 태스크요. 여러 개 띄워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하드웨어 인터럽트도 여러 개가 있고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여러 개가 있고 태스크도 여러 개가 있고요. 각자 여러 개들마다 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자, 하드웨어 인터럽트는 아까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4번서부터 15번까지인데 우선 숫자가 작은 놈이 우선순위가 높아요. 알겠죠? 그건 그렇게 하드웨어적으로 정해져 있고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는 내가 만들 수 있는데 이것도 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런 우선순위가 있고 이 안에서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말이죠.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10개 만들었다? 그럼 그 안에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도 다 우선순위를 정해줄 수가 있어요. 태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스크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여러 개를 띄워놓을 수 있어요. 여러 개를 띄워놓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스크도 여러 개가 우선순위가 다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높은 놈은 우선순위가 낮은 놈보다 무조건 해요. 그러면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죠. 요것들은 요건 나중에 설명할 텐데 태스크 같으면 우선순위가 높은 놈이 우선순위가 낮은 놈보다 항상 우선해서 동작한다. 그런데 태스크는 항상 떠 있다. 그러면 태스크가 2개만 떠 있다고 해도 하나는 우선순위가 1이고 작은 게 우선순위가 높다고 하나는 우선순위가 2다. 그러면 2는 한 번도 실행되지 않겠죠. 왜? 우선순위 1인 놈이 있으니까.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없어요. 그렇게 짜지 않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항상 그런 식으로 해놓으면 두 번째 테스트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선순위가 높은 놈이 원칙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선순위가 높은 놈이 우선순위가 낮은 놈보다 항상 먼저 들어가야 이게 리얼타임 OS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테스크 1이 있고 테스크 2가 있는데 테스크 1은 테스크 2보다 항상 우선순위가 높대. 그리고 이게 항상 떠 있어. 예? 우선 떠 있어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낮은 놈은 절대로 돌아갈 리가 없습니다. 우선순위가 높은 놈이 항상 먼저 돌아가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 경우도 마치 이게 좀 다른 것이 얘는 항상 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얘는 떴다가 사라졌다 한다고 해서 이제 나중인 거. 얘는 항상 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선순위가 높은 놈이 있고 우선순위가 낮은 놈이 있는데 우선순위가 높은 놈이 있다가 얘가 사라지면 얘가 다시 우선순위가 높아지죠. 예, 이렇게 되면 근데 그게 아니고 태스크는 기본적으로 꼭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일반적으로는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모든 태스크 다 띄웁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2개라고만 생각을 해도 2개라고만 생각해도 우선순위가 1인 놈, 2인 놈 이렇게 떠 있는데 이게 프로그램 동작하는 내내 둘 다 살아있어요.
그러면 이번 순가 이 놈은 영원히 동작하지 않지. 자기한테 기회가 안 돌아오지. 근데 그렇진 않습니다. 태스크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는 항상 붙잡고 일을 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우선순위가 높지만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없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뭔가에 하다가 일이 있으면 하는 건데 자기가 항상 뭘 붙잡고 일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태스크들이. 그러면 자기가 봤을 때 지금 자기가 할 일이 없을 때 양보를 합니다. 양보. 알겠죠? 그러면 두 번째 태스크로 가요. 또 두 번째 태스크도 하다가 자기가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어. 지금 뭐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어. 그럼 또 양보를 해요. 양보를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 태스크가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양보를 하지 않으면 무의미하죠. 자, 그러면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인터프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드웨어 인터프는 보세요. 인터프가 발생하면 이 두 개는 시작과 끝이 있어요. 항상 떠 있는 게 아닙니다. 요청이 왔을 때 딱 떴다가 일정 시간 지나가면 사라져요. 그렇잖아. 하드웨어 인터프트 서비스 루틴에 들어가는 게 그게 태스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서비스 루틴에 들어가서 거기서 빠져나오잖아요. 뭔가 수행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 하드웨어 인터프트, 이 태스크는 사라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 두 개는 run to complete, 즉 동작해서 끝나요. 하지만 보통 얘네들은 끝난다는 개념이 없이 항상 떠 있어요. 자, 그럼 소프트웨어 인터프트는 뭐냐? 자, 소프트웨어 인터프트는 소프트웨어적으로 발생해주는 인터프트예요. 이건 하드웨어 인터프트는 아니고 이거 완전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완전히 이게 이제 좀 새로 들어간 개념인데 자, 소프트웨어 인터프트가 뭐냐? 저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소프트웨어 인터프트. 예시를 들면 이렇게 됩니다. 모든 걸 다 하드웨어 인터프트로 처리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드웨어 인터프트 처리를 하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병원이 있다고 칩니다. 병원이 있는데 자, 병원이 있어요. 그래서 자, 병원에 의사가 한 명 있어. 의사가 한 명 있어. 그래서 손님이 오면 그게 이제 인터프트가 걸리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인터프트가 걸리는 겁니다. 인터프트가 걸려요. 그래서 인터프트 손님이 오면 인터프트가 걸려요. 그래서 의사가 그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을 다 봐줘요. 알겠죠? 그리고 그 손님을 오면 그 환자를 다 보고 또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손님이 왔죠. 환자가 와가지고 보는 동안에 다른 손님이 아무도 안 왔으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내가 저 환자가 와가지고 내가 보는 동안에 환자가 또 와.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환자는 그냥 가버려야 돼요. 알겠죠? 이게 모든 걸 다 하드웨어 인터프트만으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손님이 왔어? 환자가 왔어? 그럼 내가 환자가 온 거를 처리하고 돌려보내. 알겠죠? 그런데 그 환자를 치료하는 동안에 또 다른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은 그냥 가야 돼. 알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병원에다가 간호사를 한 명 뒀어요. 간호사를 한 명 뒀어요. 그래가지고 손님이 오면 그게 이제 손님이 오는 게 하드웨어 인터프트가 걸리는 거예요. 손님이 오면 이번에는 그 손님을 바로 직접 의사가 다 진료하는 게 아니라 일단 간호사한테 가서 간호사가 들어온 거 받으면서 접수를 해. 접수를 하고 바로 대기실로 보내요. 그러면 이게 하드웨어 인터프트가 처리된 거예요. 알겠죠? 하드웨어 인터프트가 처리된 거예요. 즉 손님이 오면 와가지고 간호사가 접수를 받고 뭐 하고 난 다음에 얘를 바로 어디로? 대기실로 보내면서 소프트웨어 인터프트 하나 발생시켜. 알겠죠? 소프트웨어 인터프트. 근데 대기실에 아무도 없으면 바로 소프트웨어 인터프트와 하드웨어 인터프트는 거의 같이 동시에 일어나겠지? 대기실에 손님이 없었다면 그러면 바로 의사한테 바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의사가 이 손님을 보고 있는 동안에도 손님이 오면 인터프트가 되죠. 간호사가 받고 있으니까. 받아가지고 또 대기실로 보내고 소프트웨어 인터프트를 발생시켜. 만약에 대기실에 누군가가 대기하고 있다면 그 손님은 약간 좀 이따 처리되게 됩니다. 좀 이따가 처리가 되고요. 좀 이따가 그렇게 처리가 돼요. 자, 이 시스템이 훨씬 유리합니다. 훨씬 유리해요. 즉, 훨씬 더 많은 손님을 받을 수가 있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니, 어차피 의사가 손님을
그러니까 받는데 결국 손님을 받는 건 의사가 그 손님이 환자라고 하죠. 환자를 치료하는 시간, 딱 그것을 합친 시간, 모든 환자를 처리하는 시간 합친 것보다 환자를 더 못 받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자, 이런 상황이죠. 한 환자를 처리하는데 10분 걸린다고 합시다. 자, 그런데 한 환자를 처리하는데 10분 걸려요. 10분 걸리는데 자, 10분 걸리는데 한 환자를 처리하는데 10분 걸리는데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요. 자, 한 환자를 걸리는데 10분이야. 그러면 1시간에 10분 걸리고 1시간에 6명 하겠죠. 6명. 영업시간은 5시간이라고 합시다. 5시간 하면 30명. 자, 30명. 어찌됐든 간에 30명 이상은 불가능하죠. 손님 받는 게 30명 이상은 불가능하단 말이죠. 30명 이상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실상은 이렇게 30명까지 오지 않아요. 예? 한 20명 정도 옵니다. 20명. 그러니까 30명 이상은 어떻게든 처리할 수가 없어. 예. 근데 실상은 한 20명이 와. 20명이 띄엄띄엄 옵니다. 예, 띄엄띄엄 와요. 띄엄띄엄. 그러니까는 한 10명 정도에 해당하는, 즉 1시간 정도는 실질적으로 비어있는 거죠. 1시간 정도는 비어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아까처럼 하드웨어 인터프트만 처리한다 그러면 하드웨어 인터프트를 처리한다 그러면 자, 충분히 20명을 받을 수 있음에도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보다 훨씬 적은 환자를 처리하게 돼요. 왜? 우연찮게 내가 처리하고 있는 동안에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은 못 받거든. 알겠죠? 그런데 소프트웨어 인터프트 대기실로 보내면 20명은 무조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최대 30명까지 할 수 있죠. 예, 이런 식으로 이해됩니까? 예. 그리고 또 장점이 뭐냐 하면 그래서 하드웨어 인터프트는 최대한 짧은 시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컨셉으로 프로그램을 짤 때는 하드웨어 인터프트에서는 최대한 시간을 그렇잖아. 간호사도 한 사람 붙잡고 오래 있으면 그것도 또 왔다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인터프트는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처리하도록 노력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소프트웨어 인터프트로 보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을 환자가 왔어요. 환자가 오면 하드웨어 인터프트가 걸린 거예요. 그 하드웨어 인터프트에서는 아주 간단한 일만 해요. 뭐 이름 적고 뭐 적고 그다음에 뭐 대충 뭐 어디가 아프냐 이렇게만 해가지고 한 다음에 바로 대기실로 보내면서 소프트웨어 인터프트 발생시켜. 대기실이 비었으면 바로 환자가 진료를 받는 거고 그 다음에 대기실에 차 있으면 이제 받는 거죠. 물론 이 경우도 30명 이상은 불가능해. 그렇죠? 네, 이거는요. 이렇게 리얼타임 OS를 했다고 해가지고 원래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효율적으로만 만드는 것 뿐이죠. 또 한 가지 또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자, 대기실로 보내는데 그래서 대기실에 이 첫 번째 환자가 와서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세 번째 환자로 이제 했어요. 근데 세 번째 환자는 자기 있지. 대기실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은 뭐 비슷하다 그러면 우선순위를 동일하게 해가지고 인터프트를 발생시킵니다. 소프트웨어 인터프트 동일한 우선순위로. 그런데 지금 왔는데 이 환자는 되게 급해. 알겠죠? 네, 그러면 바로 받고 하드웨어 인터프트를 받으면서 소프트웨어 인터프트로 보낼 때 우선순위 최고적으로 보낸다. 그러면 의사가 지금 보도 원래 순서대로가 아니라 이 사람 앞에다 띄워줄 수 있어.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좀 더 융통성 있게 프로그램을 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에 동작하는 것이 있으면 여기다 넣어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건 거의 성격이 비슷한데 태스크 중에서도 그래도 얘도 계속 떠 있는 거니까 거의 비슷한데 태스크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낮은 태스크가 아이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컨셉으로 어떻게 있다.